이승만 보수라는 사람들은 그를 영웅시하는가? 그들의 건국 신화의 이면과 국가 경쟁력 훼손의 기록.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극단적으로 엇갈립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그리고 한미동맹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앞세워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그를 건국의 아버지이자 구국의 결단자라며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편 역사적 기록에는 집권 연장을 위한 헌정질서 유린과 사법부를 동원한 정적 제거, 극심한 군정 부패, 그리고 수십만 명에 달하는 무고한 자국민 집단, 학살이라는 결코 지울 수 없는 참혹한 과오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과연 보수 진영이 내세우는 건국 영웅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정책과 사건들이 정말 그들의 주장처럼 오직 이승만이었기에 가능했던 대체 불가능한 성과였을까요? 아니면 신생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국가 발전 경쟁력을 장기적으로 훼손해 버린 뼈아픈 실책이었을까요? 국가공인 역사 기록과 공식 통계를 바탕으로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 논리와 헌정질서 파괴의 실상입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1945년 해방 직후 미소 냉전 구도 속에서 1948년 5.10 총선거를 통해 남한 단독정부를 수립한 결단이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막아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실증적 역사 기록이 말해주는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1952년에 일어난 부산 정치파동과 발췌 개헌입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국회 간접선거로는 재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임시수도 부산의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헌병대와 경찰을 동원해 야당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감금했습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기립투표 방식으로 직선제 개헌안을 강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 기록에 명백히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1954년의 4.4.5입 개헌입니다. 초대 대통령의 한해 중임 제한을 없애려는 개헌 투표가 진행되었는데 제적의원 203명 중 가결 정족수인 136표에서 딱 한 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왔습니다. 이에 정권은 처음에는 부결을 선포했다가 바로 다음날 기상천외한 주장을 펼칩니다. 203명의 3분의 2인 135.333은 반올림, 즉 4.4.5입하면 135명이 됨으로 가결된 것이 맞다며 통과를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제3대 국회 본회의 회의록에 기록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진보당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법살인 사건입니다. 1956년 제3대 대선에서 무려 30%가 넘는 216만여 표를 얻으며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떠오른 진보당. 조봉암 선생을 정권은 평화통일론 등을 트집 잡아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로 몰아세웠고 1959년 7월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세월이 흘러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2011년 1월 20일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심 판결을 통해 조봉암 선생의 간첩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일치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사형 선고의 근거였던 북한 연계나 간첩 행위, 평화통일론 주장을 통한 국가변란 혐의에 대해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육군 특무대가 수사 권한도 없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감금하며 가혹행위로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조봉암 선생이 주장했던 평화통일론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 범위 내의 정당한 정치적 주장일 뿐 결코 국가변란 목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무기 소지 관련 군정법령 위반 혐의도 법령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1959년 사형 집행의 사유였던 핵심 혐의 전부에 대해 사법적으로 완전한 무죄가 선고된 것이며 이는 사법부를 정권 연장의 도구로 전락시켜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심각하게 지체시킨 대표적인 사범. 살인이었음이 국가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공식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1960년 제4대 대선에서는 내무부와 경찰력을 총동원해 3인조, 9인조, 강제 공개 투표와 사할 사전 투표함 투입, 야당 참관인 축출과 개표 조작까지 저지른 3.15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정권 스스로 파괴하고 4.19 혁명을 촉발한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한국 전쟁 위기 관리와 한미동맹 문제입니다. 과연 독보적인 외교력이었을까요? 아니면 관리의 파탄이었을까요? 보수 진영에서는 전쟁 발발 당시 결사항전 의지로 미군과 유엔 16개국의 참전을 신속히 이끌어냈고 1953년 휴전 국면에서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단독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해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쟁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증적인 비판을 살펴보면 다른 진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의 한반도 방위 개입과 1953년 10월 체결된 한미상호방 위조약은 이승만 개인의 역량 때문이라기보다 냉전 심화에 따라 동아시아 방위선을 구축해야 했던 미국의 세계 전략적 필요성과 한국의 지정학적 요충지 가치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는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집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반면 당시 정권의 위기관리 능력은 참담했습니다. 1950년 6월 28일 전쟁 초기 대통령 본인은 이미 특별열차로 대전까지 피신했으면서도 서울 시민들에게는 정부를 믿고 안심하라는 거짓 방송을 거듭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한강 인도교를 조기 폭파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다리를 건너던 피난민 500명에서 800여 명이 그 자리에서 폭사했고 1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군 주력 부대가 한강 이북에 고립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 명확히 기록된 비극입니다. 군정 부패 역시 극에 달했습니다. 1950년 겨울부터 1951년 초까지 이어진 국민방위군 사건입니다. 일사후퇴 당시 징집된 50여만 명의 청장년들을 후방교육대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령관 김윤근을 비롯한 군 고급 장교단이 국고금과 군량 및 피복 조달 예산을 조직적으로 횡령했습니다. 그 결과 혹한 속에서 밥도 옷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5만 명에서 9만여 명에 달하는 꽃다운 젊은이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영구적인 장애와 폐인이 되었습니다. 제2대 국회 진상조사보고서와 국방부 사법기록에 남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최악의 군정 비리였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정책과 사회구조개혁의 한계입니다. 보수 진영은 농지개혁을 통해 지주제를 해체하고 자장농 체제를 확립해 공산화를 막았으며 의무교육을 통해 산업화 인재를 길러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었던 조봉암과 재헌국회의 강력한 입법 주도로 이루어낸 제도적 성과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지주 계급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계속 미루고 축소하려 했고 정작 개혁을 주도한 조봉암 선생을 훗날 사형에 처했습니다. 또한 1950년대 경제는 미국의 무상 원조 물자의 전적으로 기생하던 재분, 재당, 연방직의 이른바 300산업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권은 원조 달러 배분권과 적산 불화권을 무기로 특정 기업과 결탁해 정치 자금을 챙겼고 장기적인 산업화 계획이나 수출 구조 전환을 추진하지 못해 전후 경제 복구를 10년 이상 정체시켰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가 이를 증명합니다. 더욱이 1948년 헌법에 따라 설치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1949년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습격하고 해체해버렸습니다. 노덕술 같은 일제고문 경찰과 친일 관료들을 대거 복권시켜 군과 경찰, 정부 요직에 앉힘으로써 사법정의와 민족적 정통성을 훼손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고착화시켰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뼈아픈 역사는 국가 공권력과 우익단체에 의해 자행된 무차별적인 자국민 집단 학살 기록입니다.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 반공과 치안 유지라는 구실 아래 영장이나 재판도 없이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첫 번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국민보도연맹 학살 사건입니다. 추정 희생자 수만 무려 10만 명에서 2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과거 좌익활동 경력이 있거나 단순히 비료를 준다는 말에 영문도 모른 채 이름을 올렸던 평범한 농민들을 예비검속이라는 명목으로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특무대와 헌병대, 경찰, 대한청년단이 대전 골령골 청원, 오창창고 경상 코발트 강산 등 전국의 폐강과 계곡으로 끌고 가 집단 총살하고 매장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2009년 결정례를 통해 공인된 역사입니다. 두 번째는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제주 4.3 사건입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8년 11월 계엄령 선포 이후 해안선 5km 밖 중산간 마을 전체에 초토화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군 토벌대와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투입되어 무고한 양민들을 직결 처형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보고서에 담긴 공식 기록입니다. 세 번째는 1948년 여수 순천 11구 사건입니다. 민간인 희생자만 약 2,000명에서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반란 진압 이후 군경과 우익청년단은 협조자를 색출한다며 주민들을 모아놓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손가락 지목만으로 현장에서 수많은 주민을 직결 처형했습니다. 네 번째는 1951년 2월에 발생한 거창, 산청, 함양 민간인 학살 사건입니다. 거창에서 어린이 359명을 포함한 719명, 산청과 함양에서 705명 등 총 1,4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지리산 토벌 과정에서 육군 제11사단 제구연대, 제3대대가 주민들을 학교와 계곡에 몰아넣고 기관총으로 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를 공비소탕으로 조작하려 했으나 국회 조사단에 의해 진상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편향된 역사 인식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증적 사실을 배제한 채 이념에 갇힌 역사가는 현재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비합리적인 판단을 낳고 국가 자원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한 초법적인 민간인 학살과 헌정 파괴의 과오를 은폐하고 미화하는 태도는 사회적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천문학적인 사회적 갈등 비용을 초래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저버린 채 자국민 학살자를 무조건 영웅시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도덕적 신인도와 국가 브랜드를 갉아먹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수 진영은 당시 극단적인 냉전과 전쟁 위기 속에서 이승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민간인 학살과 독재를 시대적 비용으로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러나 당시 해방 전국에는 김구, 김규식, 조봉암 등 민족적 정통성과 민주적 식견을 갖춘 수많은 지도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미국의 지원과 냉전 질서 편입은 국제 정세의 구조적 흐름이었으며 수십만 명의 무고한 자국민을 재판 없이 학살하고 헌정을 유린하지 않고도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켜낼 수 있는 대안적 경로는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의 12년은 국가 발전의 토대를 놓은 시기라기보다 독재 권력 유지와 군정 부패, 과거사 청산 실패와 초법적 민간인 학살로 인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근대적 국가, 경쟁력의 도약을 심각하게 가로막았던 시기로 냉정하게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